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탄지로가 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예전부터 항상 댓글에 종타쿠님이 귀칼 세계에 들어가주라는 댓글들이 달렸는데 제 자신이 현재 이 몸을 가지고 귀칼 세계에 들어가는 걸 표현하는 건 쉽지 않기에 하지 않았는데 귀칼 속 캐릭터가 되어 그 안에서 활약을 해본다면 충분히 재밌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해가는 매끄러운 시대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의 오덕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한 오타쿠는 오늘도 평화롭게 집에 박혀서 가상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있었죠. 그런 중 영상에 달린 여러 비난성 댓글들을 보고 어휴, 유튜버로 사는 것도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럴 바에는 만화 속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종타쿠는 어지러운 머리를 정리하려 낮잠을 청했고 스르르 어떤 곳으로 빨려가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 누군가가 오빠 어서 일어나, 자꾸 낮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했고 눈을 뜬 종타쿠의 앞에는 낯익은 얼굴과 낯익은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타쿠의 앞에는 네유코가 있었고 네유코는 빨리 마을에다가 숯을 팔고 오라며 닥달했죠. 종타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고 자신의 옷차림이나 상황들을 보니 자신이 귀멸의 칼날 속에 있는 탄지로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탄지로가 된 종타쿠는 씩 웃으며 와, 내가 하다하다 귀칼 영상만 만들려 보니까 꿈에서조차 이렇게 탄지로가 되어버리네, 대박 지리네 라고 생각했고 꿈에서 깨기 전까지 이곳의 풍경을 좀 즐기면서 네즈코와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탄지로는 그저 네즈코가 눈앞에 있는 것에 신기하기만 했고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네즈코는 오빠 오늘 너무 이상하다며 빨리 마을에 숯을 팔고 와야 그 다음날 먹을 음식을 사올 수 있다고 했죠. 탄지로는 무거운 숯을 지고 마을에 내려가기 귀찮았고 오늘 마시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동생 타게오가 그렇다면 형 대신 자신이 가겠다고 했고 맨날 탄지로이 고생했으니 이번에는 자신이 거들고 싶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의 훌륭하다며 엄지를 슥 치켜세웠고 타게오는 탄지로의 숯을 메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자신의 집을 구경하며 이야, 실제로 보니까 되게 낡고 허름한 집이었네 라며 감상에 젖었죠. 그렇게 시간은 금세 흘러갔고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렸다는 걸 안 탄지로 아, 겨울이고 산 중턱이라 해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뭔가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다음 전기는 무잔이 이 집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었나? 라는 게 생각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허둥지둥대고 있었죠. 그때 순간 소름이 끼치며 어떤 기이가 느껴졌고 그곳을 보니 태초의 열기 무잔이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아, X됐다 라고 하며 주변에 있는 도끼를 들었고 해외호흡을 써보려고 했지만 전혀 그런 건 나오지가 않았죠. 아씨, 애초에 해외호흡이라는 걸 머리로만 알기만 했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모르구나 라고 하며 무장에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느새 무장이 다가와 손톱으로 탄지로의 복부를 찔러버렸습니다. 종타쿠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는데 네이코가 오빠 악몽 꿨어? 여기서 낮잠 자고 있으면 어떡해, 어서 숯을 팔고 와야지 라고 했죠. 종타쿠는 왜 꿈에서 깨지 않은 거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여전히 탄지로의 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장면으로 되돌아왔다는 걸 깨달았죠. 종타쿠는 일본인이 덕후였기에 지금 이 상황은 죽으면 다시 리셋되어 어떤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사망행위라는 것을 알았고 왜 난데없이 귀칼 세간에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설정이 잡혀있는 거냐며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꿈에서 깨어나려면 아무래도 모든 임무를 다 끝내야 하는 건가 싶었고 오늘 해가 지면 무장이 나타나 가족들을 전부 죽이고 네이코를 혈기로 만들 테니 네이코가 혈기되지 않는다면 탄지로의 삶은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해 일단 가족 모두를 피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탄지로는 다짜고짜 집으로 뛰어들어가 엄마와 동생들에게 어서 여기서 도망을 쳐야 한다고 소리쳤는데 탄지로의 가족들은 뜬금없는 소리에 왜 우리가 도망을 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곧 해가 지면 태초혈기 무장이 나타나 우리들을 죽일 거라고 했고 네이코는 아무래도 오빠가 방금 낮잠을 자더니 악몽을 꿔서 그런가 보다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죠. 탄지로는 내 말을 제발 믿어달라며 억지로 가족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 나가봤자 추운데 갈 곳도 없지 않느냐며 혈기라는 게 정말로 찾아온다면
자신이 겁을 줘서 쫓아버리겠다며 동생들이 까불어 냈습니다. 탄지로는 답답해 미친 상황. 그렇게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날이 저물게 되었고 밖에서는 무장의 기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새 무장의 촉수가 탄지로의 지문을 뚫고 들어와 탄지로의 복부를 찔러버렸고 탄지로는 충격 먹은 가족들에게 야 이 바보들아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다시 눈을 뜨게 된 탄지로 아까와 똑같이 네이코가 일어나라며 깨웠고 탄지로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는 무장의 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사실상 아무런 힘도 없고 가족들을 설득해 무장에게서 벗어난다고 해도 탄지로의 해협 없이는 귀할대가 혈기에게서 승리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무장에 의해 네이코가 혈기되는 원작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탄지로는 아랫마을에 내려간 뒤 앞으로의 전개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다음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뛰어갔죠. 다행히도 탄지로의 몸속에 있는 본체는 종타쿠였지만 탄지로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과 신체 능력 덕분에 평소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었고 집도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가족들의 시체를 보고 구역질이 났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이렇게 시체들과 마주치다 보니 아무리 만화 속 세계라고 해도 적응이 되지 않았죠. 일단 네이코를 얻고 귀할대 수주 기우와 마주치는 전개를 위해 산 아래를 향해 뛰어갔고 네이코는 혈기가 깨어나 탄지로를 공격했습니다. 탄지로는 이거 제대로 제압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네이코를 힘으로 막아내고 있었고 마침내 기우가 등장했죠. 탄지로는 기우를 보자마자 와씨 실제로 보니까 개존잘이네 개멋있어 기붕이 라고 팬심이 발휘가 되었지만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네이코를 잃게 되기에 기우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귀할대 토미오카 기우죠? 혈기를 퇴치해야 하니 당장 이 아이를 베고 싶으시겠지만 제발 잠시만 해치지 말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기우는 처음 본 아이가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에 더욱 수상하게 여겼고 넌 뭐하는 녀석이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이 아이는 인간을 공개하지 않은 특이한 혈기이니까 잠시만 지켜봐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우는 가만히 상황을 지켜왔고 탄지로는 후후 이러면 기우랑 싸우지 않고도 네이코를 살릴 수 있지 라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네이코가 탄지로의 목을 물어뜯었고 탄지로는 네즈코? 왜 나를? 라며 의식이 흐려졌고 기우가 무례호흡을 하며 달려오는 걸 마지막으로 의식이 끊겼습니다. 다시 깨어난 탄지로 어째서 네지코가 나를 물어버린 거지? 라고 당황했고 원작을 다시 생각해보니 탄지로가 기우를 막으려다가 기우에게 당해 기절하고 그 모습을 본 네지코가 탄지로를 지키려고 해서 기우가 그 모습을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라는 걸 깨달았죠. 자신이 기우에게 당하는 그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탄지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기우와 만났을 때 기우에게 덤벼들며 당신이 나를 때려 눕힌다면 저 아이가 나를 지켜주려고 할 것이라며 혈기는 인간을 공격하려만 하지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 부디 저 아이가 나를 지키려는 행동을 취한다면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대나무 잎마개로 입을 막아주라고 했죠. 기우는 그게 뭔 소린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정말로 탄지로를 한바탕 날려버리자 네유코가 탄지로를 지키는 행동을 취했고 그걸 신기하게 여긴 기우는 탄지로가 준 대나무 잎마개로 네유코의 입을 틀어막으며 기절시켰습니다. 그 이후 깨어난 탄지로는 나를 우로코다키 사콘지 무례옥 교육자에게 데려가달라고 했고 자신은 부자의 냄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귀할대 검사가 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기우는 어떻게 스승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예사롭지 않은 손이라는 것에 그를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보내줬습니다. 탄지로는 이 정도면 꽤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2년 동안의 체력 훈련과 검술 훈련이었죠. 탄지로서 종타쿠는 그 2년의 훈련을 마치 군대에 다시 들어간 느낌으로 처절하게 버텨냈고 내가 여기서 지금 왜 개고생을 하는 거냐며 이 꿈은 도대체 언제 깨는 거냐며 밤마다 징징댔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사콘지는 전집종호흡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며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도무지 아무리 해봐도 무례호흡이 나오지가 않았죠. 탄지로는 어차피 지금 무례호흡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가 싶었고 히노카미 카구라의 기억을 떠올려 바로 해호흡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히노카미 카구라가 떠오르지 않았고 루이와 싸울 때가 돼서야 생각이 나려나 싶어 보기를 했죠. 일단 귀할대 선배 시험에 가려면 사콘지가 커다란 바위를 베어내야 한다고 했고 탄지로는 아무리 그 바위를 베어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비토가 나와 호흡의 검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옆에 마코무도 빼꼼 나와 지쳐있는 탄지로를 위로해줬습니다. 탄지로는 와 얘네를 만나다니 진짜 신기하네 라는 생각을 했고 사비토와 함께 수련하며 서서히 실력을 쌓아갔죠.
그러다가 사비토는 마지막으로 진검으로 대련하자고 제안을 했고, 탄지로는 이게 사비토 마코모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너네 사실 유령이지? 사비토와 마코모는 허걱하면서 당황했고, 탄지로는 너네가 귀할대 선별 시험에서 손혈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련시킨 것도 알고 있지. 그런데 나에게만 복수를 맡겨두는 건 너무 원통하지 않아? 나와 함께 귀할대 선별시험에 같이 참여하자. 그곳에서 함께 힘을 모아 선별시험에 통과하는 거야 라고 그들을 설득했죠. 사비토와 마코모는 자신들을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는 탄지로에게 감동을 받았고, 확실히 자신들은 귀할대원이 되지 못하고 죽었으니 탄지로를 도와 귀할대 선별시험을 합격해야 된다면 자신들의 원한을 진정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탄지로는 아싸 게이드, 얘네가 있으면 귀할대 선별시험에서 죽지 않을 확률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귀할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혈기를 접근해오는 걸 사비토와 마코모가 전부 알려주며 보다 손쉽게 시험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주치게 된 소녀혈기. 생각보다 엄청나게 징그러운 모습에 놀랐고, 소녀혈기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당하며 허둥대다가 이마에 상처가 생겨 말았죠. 탄지로는 방심했다. 소녀혈기가 너무 못생겼어 라고 겨우 몸을 익혔는데, 소녀혈기는 탄지로의 모습을 보며 뭔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탄지로의 양옆에는 마코모와 사비토의 영혼이 있었고, 그들은 드디어 그날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며 물의 호흡을 시연했죠. 실제로는 탄지로 혼자 물의 호흡을 시연한 것이었지만 사비토와 마코모의 강한 원념이 소녀혈기에게는 강한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그들과 함께 뛰어들어 공격했고, 모두와 함께 힘을 모아 쏟아내는 물의 호흡 검술로 소녀혈기의 목을 베어내버렸죠. 사비토와 마코모는 네 덕분에 우리의 하늘을 풀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너는 꼭 정말 훌륭한 기살병이 될 거라며 저승에서 쭉 응원하겠다고 하며 몸이 투명해지더니 사라져갔습니다. 그 탄지로는 얘네들이랑 3인팟으로 쭉 싸우고 싶었는데 엑스트라급 퇴장은 막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며 인사를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귀할대 선별시험을 무사히 통과해 기살병이 되었고, 최종 합격한 동기 카나오, 제이츠, 게냐에게 인사를 하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줬습니다. 그래야 게냐는 친한 척하지 말라고 인상을 썼고, 카나오는 마냥 부드러운 미소를, 제이츠는 그저 당혹스러워했죠. 탄지로는 좋아, 이제 기살대원도 되었겠다. 앞으로의 기칼 전개를 전부 알고 있는 아니까 무장퇴직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 보자 라고 다짐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꽤나 오래 기획해왔던 종타쿠 장편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좋아해주셔서 보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